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문화재청장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73 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875 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한문, 중국어, 문화재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사학과 일반 전형, 성균관대 한문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 경희대 사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화재청장이 꾸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문화재청장이 되고 싶다. 정말 뿌듯한데요. 멋있고, 예. 또 네. 포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꿈이 참 아주 명확한 학생인데요.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간송 미술관을 많이 데려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문화재를 많이 접하게 돼서 거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상담 시작해보죠. 오늘 상담 우창현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우창현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 학생은 다른 학생하고 달리 이제 한문하고 중국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1등을 맞고 한자 경시대에도 또 입상한 아주 그런 학생입니다. 네, 특색이 굉장히 강한 학생이에요. 예, 네. 그리고 다른 요즘 학생들이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네. 또 특별하게 또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많은. 네. 그리고 또 RN이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런 학생입니다. 네.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남다른 학생인 것 같고요. 그런 또 노력도 많이 했던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대입에 큰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우선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지금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률 비교를 80대 20 정도로 제가 해봤는데요. 학교 활동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보다는 수시에 더 큰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수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전략을 짤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수시 반영되는 영역이 교과, 비교과 영역으로 보면 교과 영역은 학업 역량으로 보고 비교과 영역은 활동 역량으로 보는데 이 학생은 지금 활동 역량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네.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수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에 학업 역량을 좀 높이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경시대에 있으면 네. 거기에도 좀 응시를 해서 지금까지 경시대가 대부분 장려상 정도입니다. 한자를 제외하고는. 네네. 그래서 3학년 때 보는 경시대가 있으면 좀 임팩트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네네. 보여주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 조금 더 선생님이 경쟁력을 높여주셨기 네,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먼저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성적 향상하는 거 그리고 경시대회가 있다면 장려상보다 조금 더 높은 상을 네.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성적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3월 평균 국어가 4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세계지리가 4등급, 동아시아사가 3등급입니다. 평균 등급은 한 2.875 등급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금 낮아졌고 수학은 2등급 계속 유지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간 올랐습니다. 한국사는 계속 1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지리는 3등급, 4등급으로 했습니다. 선생님, 그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우리 학생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이제 수능 최장의 기준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 본인이 진학하려고 하는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내신 성적에 비해서 국어나 사탐 공부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우리 학생한테 질문 있으시다고요, 선생님? 예. 국어나 지금 사탐은 어떻게 특별히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나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탐을 제가 그 겨울방학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 사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또는 긴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좀 그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른 과목에 비해. 예, 국어는 이제 항상 수능에서도 1교시 보는 과목이기 네. 때문에 항상 그 미리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어 성적이 지금 4등급 정도 되면 인문계 학생으로서는 상위권 대학에 그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들, 아침 자습 시간에 매일 뭐 비문학 제시문 2개, 3개 정도를 분석하거나, 또 사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또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뭐 또 몰아서 하거나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되게 점심 시간이나 이런 30분을 매일 한 석 달 정도를 지속을 하면 한 과목 정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잘 계획을 짜서 꾸준히 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국어 성적이 낮다는 게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아침 시간에 국어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 윤선 선생님도 또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 학생 국어가 지금 3등급, 4등급으로 좀 약한 편인데 어떤 특정 영역이 약한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이제 고르게 좀 부족한 편인가요? 특정 영역, 그 비문학 부분이 좀 제 가장 그 약점입니다. 아, 예. 다른 영역보다 이제 비문학 지문이 좀 약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비문학 지문이 약하다면 어떤 비문학에 대한 적응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문제보다는 아마 지문에 대한 적응력이 좀 약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비문학 영역을 공부할 때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정답을 확인하는 이런 차원에서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문학 영역은 그 지문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문의 내용을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나오면 그 지문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연력학 제2법칙이 나오면 그 영역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문학 지문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영역 저 영역을 다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3 학생이기 때문에 EBS 교재의 지문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비문학 제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마 지문에 대한 적응력 또 비문학에 대한 어떤 대비가 어느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비문학 그 부분에 지문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 비문학 부분에 이런 공부나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네, 겨울방학 때 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오르겠죠, 선생님? 네. 단기간에 오르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조금 더 이제 그런 방식대로 기간을 두고 하다 보면 뭐 6월이나 9월에서는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해 볼게요. 선생님,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어떤가요? 예, 교과 성적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성적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사회가 2.23등급, 국어가 2.45등급, 영어가 3등급, 수학이 3.5등급, 평균 한 2.73등급 정도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학기별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국어가 2등급, 3등급, 3등급, 그다음에 2학년 2학기에 또 문학이 1등급을 맞아서 네. 2.86등급으로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학은 4등급, 3등급, 4등급, 영어는 3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이제 3학년 1학기 때 계속해서 성적 향상을 이뤄야 될 텐데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학생의 그 학생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 역량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또 문학을 그 4단위짜리 1등급을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그 1등급이면 이제 4%니까 네. 그런 경험들을 잘 이렇게 되살리면은 3학년 1학기에서 학업 역량을 좀 굉장히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시대에도 뭔가 마음을 좀 터놓고 굉장히 몰입을 좀 하는 그러면 좀 임팩트 있는 경시대의 어떤 수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창혁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4개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제 2개 영역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교과와 비교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듯이 학업 역량은 약간 부족하지만 활동 역량이 뛰어나다. 그래서 비교과 쪽에 조금 더 많은 그 치중을 해 오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교과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아마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창희 선생님께서 조금 더 비교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수상 경력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전공 관련 수상 기록이 한 6건 정도 있고요. 또 다양한 활동에 대한 또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활동도 뭐 학생회 봉사부 차장, 총무부 차장, 부장도 역임했고 또 자치법정에 또 판사도 역임했고 다양한 활동을 좀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회장도 역임을 했고 또 그 해외 문화재 반출에 관한 또 R&E 그 보고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도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 1학년 때 했는 독서 활동도 있고 2학년 때는 또 그 독서 활동이 좀 더 심화된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독서 활동이 일반 그 독서 활동보다는 교과 독서 활동으로 또 많이 기록돼 있고 또 독서 캠프에도 또 참석했습니다. 무박 2일로 하는 학교에 아마 그런 활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학생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이제 봉사활동을 1학년 때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고 역사박물관에도 가고 활동을 했는데 2학년 때는 왜 그 학교에서밖에 활동한 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진로 활동도 이제 문화재청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생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예. 우리 학생 왜 문화재청장이라는 그 구체적인 진로가 있는데도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왜 문화재청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문화재 환수 쪽에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걸 하려면 그 직책이 필요해서 그 문화재청장을 그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그 부분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연관성 있게 잘 써내려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잠깐 드는 생각인데요. 문화재청장이 우리 학생이 지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문화재청장이라고 하면 관련성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직위 자체가 행정관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래 희망 진로에 대한 목표도 조금만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비교과 활동 들으면서 그 독서 활동에 독서 캠프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그 무박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 그러면 이 독서 캠프에서 무박 2일 동안 계속 책만 읽어요? 책도 있고 그 책에 관련된 활동도 같이 하면서요. 그 하룻밤을 지새는 활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할 대학 이제 어딜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꼽으신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딘가요? 예, 화면을 보면 맞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대학은 1지망이 연세대학교 사학과 논술 전형이고 2지망이 성균관대 한문학 글로벌 인재 전형이고 3지망이 경희대 사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전형은 경희대학교 사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진단해봤습니다. 네. 자, 우창희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으로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짚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대부분 사학과가 모집 인원이 되게 작습니다. 작은데 경희대 사학과는 한 14명 정도 모집 인원도 좀 괜찮고 그다음에 인재상이 뭐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 이래서 학생의 활동하고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하면 이제 학생부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있어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고 또 1단계를 많이 통과하고 나면 또 면접을 통해서 또 자기를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경희대에 우리 학생이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과 준비도는 좀 부족하지만 저는 별점 3개 정도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는 그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한 4개 정도 네. 하셨습니다. 수능 체제 기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한 준비 상태가 갖춰진 학생 같은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꼽아주신 경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경희대학교 사학과 네오로생장인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4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은 한 2016학년도는 16.8대 2, 그다음에 2015년은 17.86대 1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6대 1, 17대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이고 1단계에서 3배수 서류 전형으로, 그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입니다. 그다음에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필수고,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는 선택입니다. 수능 최장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과를 2015년 결과를 보면 문과대학 내신 평균이 한 1.98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문과대학이 영문과, 국문과, 철학과, 사학과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문과가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문과하고 사학과는 좀 비슷하고 철학과는 조금 낮다고 보면 아마 거의 2등급 정도에서 아마 학생들이 되게 평균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 학생 종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낮은 성적과 가장 높은 성적을 좀 같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어떤 그 학업 역량을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그 대학에다가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아주 잘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재상인,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이 맞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부각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단계 통과할 경우에는 학생의 활동으로 봤을 때는 면접에서 상당히 또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상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대입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특징을 선생님께서도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이제 3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학생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공에 대한 관심과 목표 이런 부분들도 좀 뚜렷했고요. 그걸 또 위해서 했던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상현 선생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 중에서 학업 역량이 약간 부족한 편이고요. 활동 역량은 지금 넘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앞으로 3학년 1학기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이제 학업 역량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이 교과 성적이기 때문에요. 교과 성적의 향상을 조금 더 이제 올려놓을 수 있으면 그만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3학년 1학기 이제 교과 성적 향상에 조금 더 기를 기울이시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소서 작성을 통해서 본인의 장점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과 성적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교과 성적이 이제 좀 답보 상태에 머무른다면 사실은 서류라든가 면접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대학들을 선택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 추천 전형으로 한양대 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동국대 사학과 두드림 전형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발전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떤 진학의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예. 자,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똑같이 고3이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좀 힘드실 게인데요. 이제 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잘 염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학생들의 이제 장점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장점을 바탕으로 한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기상대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노력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김영준 선생님, 우창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건국대 수학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